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글을 올리자 캐나다 달러가 또다시 폭락하며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전 미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가치가 71센트 이하로 하락했다가 오후 71.1센트로 거래됐는데 오늘 오전 또다시 71센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9월부터 하락하던 루니가 그젯밤 25% 관세 부과를 해 바로 70센트대로 하락한 겁니다. BMO 전문가는 국내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로 인한 루니 약세에 미국의 고강도 관세 위협이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공식적인 행정명령이 아니고 또 시행되더라도 이민과 국경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공급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캐나다 전체 무역의 60에서 70%가 미국 상대이고 캐나다 GDP의 3분의 2가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6분의 1에 해당되는 330만 개 일자리가 수출 분야이고 이 중 200만 개는 미국 대상입니다. 지난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유와 가스였고 다음은 운송 장비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협회는 북미 자동차 산업 공급망이 통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너무 치명적이라 사업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경제 성장은 억제하며 캐나다 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중앙은행 역시 관세 부과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 전망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은은 내년 1월 29일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 전망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과 각주 수상들이 오늘 팀 캐나다 대응책을 논의한 가운데 덕퍼드 온주 수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캐나다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만으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국에 대한 무역 협상 전략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진 소고기, 스테이크, 로스트 가격이 계속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고 해도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데 이 중에서도 소고기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중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을 앞두고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연간 2.7% 오른 가운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더 많이 오른 다진 소고기 가격은 1kg이 13달러로 1년 전 11달러 7센트, 5년 전 9달러보다 4달러가 더 올랐습니다. 소고기 스트립 로인 컷도 지난해 12월 20달러에서 9월 들어 32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같은 소고기 가격 상승은 최근 이어진 가뭄으로 인한 사료 비용 증가로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크게 줄면서 소고기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소 사육 두수는 1987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때문에 엘버타주의 도축소 가격은 1년 새 평균 7.6% 올라 100파운드당 238달러에 달했으며 21%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5년 전엔 평균 130달러로 그 사이 45에서 65%까지 상승했습니다. 소고기 통계회사 측은 인구와 중산층 증가로 단백질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소 사육에서 소고기 공급까지 2년 반이 걸리는 특성상 단기간 안에 소고기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고기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소매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축시장 전문가는 지금부터 적어도 1년, 길게는 2026년까지 소고기 생산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소고기 가격이 다시 오르자 소 사육을 고려하는 목장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소고기 가격 상승에도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크와 다진 소고기 수요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우정국 노조 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연방 중재자가 협상을 중단하면서 노사 양측 교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노사 양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기간 양측이 각각의 입장을 재평가한 뒤 새로운 협상안으로 교섭 테이블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생산적인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특별중재자가 다시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정국은 성명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가 노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최상의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현 상황은 두고 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연방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노사 양측 협상은 소포 배달 주말 확대 등 새로운 우편 배달 모델과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일일 소포 수량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말 배달을 제공하기 위해 배달 모델에 파트타임과 풀타임 직원의 조합을 더 많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이는 풀타임 일자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정국 노조는 광역 토론토 5개 지점 포함 전국 65개 넘는 지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1,000만여 개 소포가 배달되지 못하면서 소비자와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필 지역 경찰이 사공의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총을 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경 딕시 로드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 동부 방면 도로 위를 걸어 다니던 남성은 충돌 사고를 당하자 갑자기 총을 쏘면서 차량들을 멈추려 했고 이어 사공의 고속도로와 410번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를 협박해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도난 차량은 잠시 뒤 427번 고속도로 근처 에토비코의 파스켄 드라이브에서 조수석 앞바퀴가 날아가고 앞 유리창에 총알 구멍이 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남성이 무기를 소지해 위험하다며 발견하는 즉시 911에 신고하고 목격자와 현장이 담긴 대시캠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키 178cm, 25세에서 35세 사이인 용의자는 등까지 내려오는 긴 따은 머리를 하고 가방을 맸으며 청바지에 파란색과 회색이 있는 티셔츠,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 러닝 슈즈를 신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만 달러를 챙긴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데니스 블랙호크란 가명을 사용한 이 여성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7만여 달러를 전자송금받았으나 이후 티켓을 보내지도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사기 티켓 일부는 콘서트 티켓 판매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에 거래됐습니다. 벌링턴 출신의 여성은 5,000달러 이상 사기 혐의 1건과 5,000달러 미만 사기 혐의 32건, 장매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내년 1월 10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번 티켓 사기 수사를 위해 할튼 경찰과 협력하고 있는 토론토 경찰은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경찰에 연락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자녀들을 위해 티켓을 구매하고 토론토 여행을 계획했던 퀘벡주 한 가족은 티켓 구매 후 아이들이 뛸 듯이 기뻐했지만 이틀 만에 사기로 드러나면서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분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토론토시와 야당의 반대에도 자전거 도로 철거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전거 도로 설치에 앞서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인 주요 도로에 기존 자전거 도로는 주정부가 철거할 수 있으며 원주민 협의 전에 413번 고속도로 건설 시작도 가능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토론토의 영스트리트과 블로어, 유니버시티 에비뉴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 전체 또는 일부가
제거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론토시와 신민당, 자전거 옹호 단체들은 기존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정부에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교통량과 도로안전, 비상 대응에 미치는 시간 등을 포함해 지자체가 요청하는 자전거 도로 설치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캐나다 전역이 기록상 가장 따뜻했지만 올해는 평년과 비슷한 겨울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 겨울 캐나다 전역이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데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엘버타주 등 서부 지역은 더 춥고 눈도 예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예보한 더 웨더 네트워크는 최근 며칠 동안 서부에 묶여있던 눈을 동반한 한파가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12월 초 온타리오와 퀘벡주에 본격적인 추위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스노우 타이어와 소금 등 한파와 폭설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 기관은 3주 후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온주와 퀘벡주는 내년 1월과 2월엔 비교적 따뜻하고 강수량도 평균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